여러분, 기술은 카피할 수 있어도 태도는 절대 카피할 수 없다고 하죠? 오늘 이야기 바로 이 문장에서부터 시작해 볼게요. 자, AI 시대. 정말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바뀌고 있잖아요. 이럴 때 나만의 진짜 경쟁력은 뭘까? 이런 고민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김우로 작가의 책 태도는 카피가 안 된다를 보면서 그 누구도 복제할 수 없는 나만의 진짜 무기가 대체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. 한번 상상해 보세요. 내가 평생을 바쳐서 갈고 닦은 나만의 기술. 이게 단 몇 초 만에 복제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? 이게 그냥 상상이 아니라 AI 시대에는요, 점점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게 문제죠. 바로 이런 지점에서 우리가 불안감을 느끼는 거겠죠. 내가 수년간 이렇게 힘들게 쌓아 올린 전문성, 이거 언젠가 대체되는 거 아냐? 하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 말이에요. 정말 생각해보면요, 우리가 몇 년 동안 공들여서 쌓은 지식, 기술, 이런 것들을 이제는 AI나 뭐 다른 사람이 순식간에 배워서 똑같이 따라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.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한 현실인 거죠. 그러니까 이 기술이라는 것의 유효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 거예요. 자, 그렇다면 이 시대에 정말 변치 않는 나만의 경쟁력이 되어줄 단 한 가지. 과연 그게 뭘까요? 바로 이겁니다. 이제 중요한 건 당신이 무엇을 아느냐가 아니에요. 그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느냐?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. 책에서는 자산을 딱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요.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술이나 지식처럼 배우면 얻을 수 있는 복제 가능한 자산이 있고요. 반면에 진실성이나 공감 능력, 겸손함처럼 오랜 시간을 들여서 내 안에 쌓아야만 하는 복제 불가능한 자산이 있다는 거죠. 바로 이 둘의 차이,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. 이런 비유가 참 와닿더라고요. 기술이 나를 더 빨리 달리게 해주는 엔진이라면 태도는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려주는 나침판이라는 거예요. 생각해보세요. 아무리 좋은 엔진이 있어도 나침판이 없으면 어떡해요? 그냥 더 빨리 길을 잃을 뿐이겠죠. 자, 그럼 이런 실력과 태도가 부딪히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아주 흥미로운 사례 몇 가지를 한번 같이 보시죠. 여기 한 IT 스타트업의 최종 면접장입니다. 시니어 개발자를 뽑는데 2명의 후보가 남았어요. 근데 이 두 사람, 기술 실력이 정말 막상막하인 거예요. 누가 더 낫다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요. 와, 회사 입장에서는 정말 고민이 깊어졌겠죠? 바로 그때 두 후보의 운명을 가른 마지막 질문이 던져집니다. 보세요. A 후보자는 제 시간은 소중하니까 문서를 만들어서 읽어보게 하겠다고 했고요. B 후보자는 제가 선배들한테 그렇게 배웠던 것처럼 옆에 앉아서 직접 설명해 주겠다고 답했어요. 와, 기술이 아니라 팀워크와 성장을 대하는 태도에서 정말 극명한 차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죠. 결과는 어땠을까요? 회사는 당연히 B 후보자를 선택했습니다. 이 CEO의 말이 모든 걸 말해주죠. 기술은 가르칠 수 있지만 태도는 가르칠 수 없다. 결국 완벽한 기술 점수보다 함께 일하고 싶은 그 태도가 훨씬 더 중요했던 겁니다. 자, 다른 사례도 한번 볼까요? M 팀장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회의 중에 상사한테 공개적으로 엄청나게 깨진 거예요. 보통 이런 상황이면 어때요? 억울해서 변명하거나 막 방어적으로 나오기 마련이잖아요. 그런데 이분의 반응이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.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. 죄송합니다. 제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. 다음에는 더 신중하겠습니다. 변명 한마디 없이 자기 실수를 바로 인정한 거죠. 이게 약해서 그러는 걸까요? 아니죠. 이건 오히려 상황 전체를 볼 줄 아는 진짜 리더십, 내면의 단단함을 보여주는 거였습니다. 그리고 놀랍게도 6개월 뒤 그는 승진했습니다. 그날 그의 태도를 지켜본 임원들이 그를 진짜 리더감이라고 판단했던 거죠. 보세요, 이럴 때 예의는 그냥 예의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갑옷이 될 수 있는 겁니다. 이제는 정말 모든 게 기록되는 시대잖아요. 우리가 무심코 남기는 디지털 흔적 하나하나, 사람들과의 모든 상호작용, 이게 전부 모여서 절대 수정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력서, 바로 평판이라는 걸 만듭니다. 여러분의 평판은 지금 어떻게 쓰여지고 있나요? 우리가 마음대로 고쳐 쓸 수 있는 이력서랑은 차원이 다른 거죠.
평판이라는 건 다른 사람들이 보고 기억하는 나의 수많은 일상적인 행동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. 요즘 채용 담당자들 이력서 보기 전에 뭘 먼저 할까요? 바로 우리 이름을 검색창에 쳐봅니다. 우리가 올린 SNS 게시물, 온라인에 단 댓글, 동료랑 주고받은 이메일. 이 모든 게 나의 인격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세상이에요. 평판 쌓는 데는 정말 몇 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더라고요. 실제로 한 유명 인플루언서가 직원한테 막말하는 5분짜리 영상 하나 때문에 5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게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일도 있었죠. 우리는 보통 기술을 연마하는데 참 많은 시간을 쏟잖아요. 근데 만약 모든 게 무너져 버렸을 때, 그때도 나에게 진정으로 남는 것, 우리가 반드시 길러야 할 단 하나의 자질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? 책에서 말하는 답은 조금 의외일 수 있어요. 바로 겸손입니다. 우리가 흔히 겸손을 약점이라고 오해하곤 하잖아요. 하지만 진짜 겸손은 나는 아직 배울 게 많구나 라는 걸 아는 지혜이고 나를 끝없이 성장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거죠. 생각해보면 진짜 강한 사람들은 굳이 자기가 강하다고 자랑하지 않아요. 그 가치는 그냥 드러나기 마련이거든요. 반면에 겸손한 사람은 어떨까요? 마치 깊이 뿌리 내린 나무처럼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성장해서 결국에는 주변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진짜 리더가 되는 겁니다.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. 여러분, 기술은 우리를 문 안으로 들어가게 해줄 수는 있어요. 하지만 그 방에 계속 머물게 할지 아니면 쫓겨나게 할지는 결국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.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쌓고 계신가요? 누구나 복제할 수 있는 기술인가요? 아니면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여러분만의 태도인가요?